안녕하세요. 건강톡톡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특히 막 오랫동안 속이 비어 있었을 때요. 눈앞에 있는 음식을 그냥 급하게 먹게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음식들은 이렇게 빈속에 먹으면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공복 상태에서 좀 피하면 좋을 음식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면서 여러분 소화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탄산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진짜 물 대신 탄산수 드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빈속에는 왜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그 탄산수 안에 녹아있는 탄산가스 때문인데요. 이 가스가 이제 비어있는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가스 자체가요? 네, 그래서 심하면 점막이 좀 헐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탄산수 마시면 속이 좀 따끔거린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물에 가스만 넣은 건데도 그럴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물에 가스만 넣었을 뿐인데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스가 갑자기 위를 확 부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위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은 위경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복에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경련까지 올 수 있다니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달콤한 간식들이요. 뭐 사탕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거요. 식후에도 사실 조심하라고 하는데 빈속에는 이게 왜 더 안 좋을까요? 네, 그건 바로 혈당 때문인데요. 빈속에 이런 단 음식이 확 들어가면 혈당이 아주 가파르게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됩니다. 식후에 먹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오죠. 빈속이니까요.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은 당연히 높아지고요. 우리 몸 자체가 만성 염증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변할 수가 있어요. 헉, 염증이요? 네.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허기 달랜다고 빵이나 달달한 시리얼 이런 거 드시는 습관은 장기적으로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럼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배고플 때요. 차라리 견과류 한 줌이라든지 아니면 당분이 너무 높지 않은 제철 과일 조금, 그것도 아니면 카카오 함량 높은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 정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섬유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있으니까요. 견과류나 다크 초콜릿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세 번째는 술입니다. 이거 등산이나 운동하고 나서 목 마르고 허기질 때 시원하게 한 잔.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땀을 많이 흘린 상태 있잖아요. 몸에 수분이 부족한, 그러니까 약간 탈수 상태에 가까울 때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흡수가 빨라진다고요? 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알코올이 혈액으로 그냥 쫙 퍼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더 빨리 취하고 몸에도 더 안 좋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코올이랑 그 독성대사 물질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뇌나 간, 심장 같은 우리 몸 전체로 퍼지면서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요. 간혹 그 빈속에 술 마실 때 속이 확 뜨거워지는 느낌, 이거 즐기는 분도 계시던데 그거 사실 식도가 알코올 때문에 자극받고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고, 그럼 운동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갈증은 물로 먼저 충분히 해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꼭 술을 드셔야겠다면 도수 낮은 걸로 고르시고 반드시 음식이랑 같이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유인데요. 저 어릴 때는 속 쓰리면 엄마가 우유 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우유가 위산을 좀 중화시켜서 속을 달래준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생각보다 소화가 쉽지가 않아요. 단백질 소화가 문제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소화시키려고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신 직후에는 잠깐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어도 조금 시간 지나면 속이 더 쓰릴 수 있는 거죠. 헐, 오히려 위산을 더 나오게 한다니 진짜 의외네요. 그렇죠. 특히 찬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위장 운동을 좀 느리게 만들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쉽고요. 그럼 평소 소화 잘 안 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런 분들은 공복에 우유 드시는 건 좀 피하시고 차라리 식후 한두 시간 뒤에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는 설탕 안 들어간 귀리우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대체우유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산도가 높은 음식들이라고요. 뭐 식초물 타 마시는 거나 아침에 귤, 오렌지 같은 과일 먹는 거요. 아, 비타민C 영양제는요? 네,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초산이나 귤,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에 많은 유기산, 그리고 고함량 비타민C 보충제, 이런 것들은 다 산도가 꽤 높거든요. 네, 그렇죠. 쓴맛이 강하죠. 네. 이런 강한 산성물질이 아무 준비가 안 된 비뉴에 바로 들어가면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빈 위장에 너무 강한 자극을 주지 말자 이거네요. 맞습니다. 위도 이제 임신불이 들어오면 소화 준비를 딱 하는데 빈 상태에서 강한 산이 훅 들어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건 언제 먹는 게 좋아요? 이런 종류의 음식이나 영양제는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면서 영양소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정리해보면 탄산수, 그리고 달콤한 간식, 술, 우유, 마지막으로 산도 높은 음식, 이 5가지는 가급적 빈속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우리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중에서 혹시 나 이거 아침 공복에 자주 먹는데 하는 거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조절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쌓이면 분명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음식을 피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복 상태를 깨는지 그 첫 시작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이 속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죽이라든지 찐 채소 같은 게 위를 편안하게 깨우는 더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신호에 스스로 귀 기울이는 습관이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 중요하죠.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